거래절벽 아파트값. PD수첩에 나온 내용인데요. 최근에 계속해서 거래절벽이 심해진다. 아파트 가격이 폭락한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33평 아파트가 20억 하다가 14억으로 6억이 떨어졌다. 13억이 돼서 7억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들. 아니면 15억 하던 게 갑자기 7억이 됐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반값이다. 아니면 30% 50% 할인됐다. 떨어졌다.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는데요. 요즘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 오늘보다 내일이 더 싸다. 지금 집을 사는 건 현명한 모습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거품이 너무 많이 꼈죠.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라고 입으로 떠들어댔지만 행동은 딴판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대한민국 전 국민이 부동산 투기꾼이 된 것처럼 흥청망청거리고 돈이 없는 2030들도 집값의 90%를 대출받아서 잔뜩 빚을 내서 집을 샀습니다. 한때는 1억이 올랐다 2억이 올랐다 좋아했죠. 지금은요. 7억짜리 집을 5억을 대출받아 샀는데 지금 집값이 4억이라서 울상이라고 얘기하는 20대도 있답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7억짜리 집을 어떻게 5억을 빚을 내서 산단 말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5억짜리 집 사는데 4억 5천을 빚낸 사람도 있습니다. 1억짜리 집 사는데 300만원 자기 돈, 9,300만원 빚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때는 이자가 3%다, 2%대다라고 얘기하니까 빚내서 집 사는 게 현명한 것처럼 보였죠. 근데 지금은요. 이자 3% 내던 거 지금 6% 내죠. 2023년 말쯤 되면 얼마나 내겠습니까? 8% 10%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10% 되면 처음 대출 낼 때 비해서 이자만 3배 이상 늘어나는 겁니다. 미치는 거죠. 2022년, 2023년 집값 전망이 매우 암울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올해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최소 4, 5년간 지속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저도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명박 정부 시절 2008년에서 2013년 그가 재임에 있는 기간 내내 집값을 올리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집값이 오르기는커녕 계속 떨어졌죠.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와서 한 몇 년 지난 다음에 집값이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어떤 식으로든 집값을 떠받들려고 애쓰겠지만 집값이 하락하는 걸 막을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금방 내려갔다 금방 올라가는 V자가 아니라 서서히 내려가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연끌한 사람들이 이자 못 내가지고 원금 못 갚아서 경매 처분 당하는 물량도 많을 거고요.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은 집을 사야 된다는 생각보다 안 사야 된다. 전세 들어가기보다는 반전세 들어가야 된다. 월세를 선택해야 된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할 겁니다. 집주인한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거 아냐? 라는 그런 우려, 불안함을 더 가진다라는 겁니다. 노원구의 22평 아파트가 9억 하다가 지금 6억 됐답니다. 3억이 날라간 거죠. 근데 그 6억에서 또 반토막이 나는 3억이 돼도 하나도 놀랍지 않습니다. 왜냐? 5년 전, 7, 8년 전에 그 아파트가 1억 5천, 2억도 안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물론 그때에 비해서 무조건 그 가격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그동안에 거품이 너무 심했고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겁니다. 3배, 4배, 5배가 올랐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노원구 지역에, 도봉구에, 강북구에 대개 2억, 3억 하던 집값이 8억, 9억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한 5억, 6억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절반 이상이 떨어져도 하나도 놀랍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느 단지에 어느 평수가 정확하게 얼마가 된다 라고 맞출 수 없죠. 제가 신도 아니고 제가 말하는 것들도 수시로 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확실한 건 뭐다? 앞으로 4, 5년간은 대세 하락은 피할 수 없다. 금리는 계속 올라간다. 부담이 심한 사람들은 뱉어내고 팔려고 혈안일 것이다. 근데 안 팔린다. 잘 안 팔린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내려놓는 급금매가 아니고서는 팔기 어렵다. 이런 겁니다. 언론이나 정부는 연끌러들에게 버티라고 얘기하죠. 금리 좀 낮춰줄 거니까 좀 지나면 집값 다시 올라갈 거니까 참아라. 견디면 된다. 물론 한 5년 지나고 한 10년 지나면 다시 집값이 올라가서
팔 수 있는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뭡니까? 금방은 아니라는 겁니다. 1, 2년 뒤에 다시 집값이 올라간다. 이런 건 기대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거래 절벽이 왜입니까? 안양에 30평대를 분양을 9억을 했다가 할인 분양 이렇게 해가지고 8억에 판답니다. 근데 주변에 몇 년 안 된 아파트, 비슷한 수준의 아파트가 7억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7억에 거래가 되고 있는 걸 9억에 분양했고 1억가 가져도 어떻습니까? 주변하고 비교하면 1억이 비싼 거예요. 그럼 안 사는 거죠. 근데 그 주변에 7억이라고 하는 아파트도 좀 지나면 6억으로 내려오고 5억대로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다? 분양가가 지난 몇 년 사이에 2배 이상 올랐다라는 겁니다. 정신이 나간 거죠. 둔전 주공이 왜 저렇게 지금 맥을 못 줍니까? 만약에 뭐 3,800만원쯤이 아니라 처음 분양하려고 했던 그 가격으로 했으면 어쩌면 1년 전에만 했다 하더라도 뭐 분양이 되게 성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확실한 건 뭡니까? 타이밍이 안 좋았던 거고 분양 가격이 너무 비쌌던 거죠. 30평대가 13억, 25평이 10억이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25평이 7억이나 6억에 분양하면요. 30평대가 분양가가 만약에 8억이나 9억이면 지금 같은 시기였어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을 거예요. 근데 더 받겠다고 가격을 매우 높여놓으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정부가 고분양가의 85% 가격에 매입을 하려고 수작을 부리고 있죠. 미친놈들이죠. 쓰레기들입니다. 대한민국의 세금을, 국민들의 돈을 그렇게 탕진하려고 지금 수작을 부리고 있는데 그게 배임 행령이고 범죄고 사기입니다. 50% 가격에 사도 비쌉니다. 20% 30% 가격에 사도 될까 말까 하는 건데 그걸 비싼 가격에 사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분양가를 떠받들려고 하는 게 누구의 모습이다? 대한민국 정부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저러한 사항들을 놔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함부로 방치하고 그냥 용인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더 빨리 망한다라는 겁니다. 망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매우 암울하고 매우 어려운데 저걸 계속 놔둔다. 그냥 대한민국 망하게끔 그냥 고사 지내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정부가 절대로 저 부동산 시장 가격이 연착륙에서 낮아지는 걸 용인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더 사람들이 저 시장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 신고가잖아요. 신고. 등기제로 바꾸는데 사람들이 힘을 모아야 되고요. 정부가 미분양 물량을 고가에 매입하는 걸 철저하게 반대하는 국민들의 시위나 저항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더욱더 건설업계에 퍼주고 대한민국 국민들 개개인들에게 부담을 더 지우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가 뻔뻔하게 일어날 것 같습니다. 진보든 보수든 국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지지하고 아닌 사람들을 끌어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대한민국의 사회가 제대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있는 자들만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없는 자들은 피해보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50억을 퇴직금으로 받았는데 무죄라고 얘기하고 검사 출신의 정치인은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 나라는 정상이 아닙니다. 절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보통의 사람들이 제대로 안전하게 그리고 덤태기 쓰지 않고 사는 사회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